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기관의 매도세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협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매도하면서 211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가 부각됐고요. 업종별로 혼조세가 짙은 가운데 전기전자, 증권, 통신업 중의 하락폭이 특히나 컸습니다. 한편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어서 북한이 우리 측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들은 상승했고요.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항공주들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소폭 하락하면서 70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짙었고요.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떨어지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오늘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증시 자체가 특별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만한 내용들도 없었어요. 장중에 살짝 좀 밀리면서 그래도 막판에 살짝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증시 자체가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차익 매물이 잠시 잠깐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최근에 거래소로 본다라면은 그 외국인 수급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종목의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강세 종목들을 좀 올려놔봤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 그 외의 종목들도 대부분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렌드는요, 저평가 가격 메리트에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마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보다는 좀 바닥권 종목 가운데서 재무제표도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것이 또 이후에 변수를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도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선정만 잘 하신다면 특별하게 문제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뿐이지 크게 보면 큰 문제는 없었다 말씀하셨고요. 요즘 시장에서는 재무제표가 좋고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서현탄 메탈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용 금형 사업과 또 건설용 중장비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상승분을 반 정도는 반납을 하면서 12%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썼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바닥권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다른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탄 메탈이라는 종목은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분이 좋네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기업은 이제 금형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일단 또 포커스를 좀 둘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 기아차와 같은 이런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자동차
업황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우량주라는 것 자체가 스피드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머지않아서 뭐 현대, 기아차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우량 전방 산업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해당 기업 자체가 자동차 금형을 또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또한 동시에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명분들이 갖추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뭐 재무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우선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짜리 종목이 한 2,000원대까지 빠지면서 거의 뭐 작살이 났습니다. 가장 핵심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나쁘지 않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연결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요 다른 종목인 것 같네요. 잠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서현탄 메탈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연결재무제표, 그러니까 이 종속기업과 포함된 재무제표는 그리 좋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요, 2018년도 들어와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 상한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매집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주가도 바닥권이고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스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장이 좀 개선되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매매도 가능하겠죠. 우선 타이밍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 최근에 주가 자체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지금 현재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단타성 물량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흔들어줬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잡는 식의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온 확인을 하시고 매매한다면 해당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현탄 메탈은 개별 재무제표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주가도 현재 바닥권에 있는 만큼 단기 스윙 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아시아 종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오늘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이 종목은 어떨까요? 중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아시아 종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크릿 노트를 진행하면서 지난 한 8, 9월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중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다. 대체적으로 남북경협주들은 많이 올라가 있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바닥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자체가 이 어떤 거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앞으로 좀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철도도 중요하지만 이쪽이 사실 더 높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장기적인 측면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재무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개별 재무제표하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적자로 일정 부분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연간 그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뭐 3, 4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탈 이제 마지막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좀 더 끌고 가는 매매도 가능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좀 길게 보는 관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특별하게 뭐 재무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 해당 기업은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변동성만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공략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오히려 없을 때, 그렇죠?
거래량이 없는 구간, 오히려 이런 자리가 오히려 주가 자체가 더 잘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항상 거래가 터질 때마다 변동성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 스윙을 반복적으로 병행한다면 해당 종목을 가지고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종목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아시아 종목 역시나 단기 수익 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TK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대표님 여러 번 전에도 포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검색기에 포착이 많이 됐었고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국내 폴리에스터 장섬유 1위 업체입니다. 우선 기술력 하나는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재무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본다면 해당 기업 자체는 뭐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 같이 그 1%대의 그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다가 2018년도 들어와서 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아주 강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부채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재무제표.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예요.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상장 이후에 크게 빠지고 난 이후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닥권에서 바로 이 자리하고 이 자리 기준을 보면은 최대 주주는 지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팔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시에 2대 주주는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물량이 지금 현재 들어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2대 주주가 일단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터질 자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과거의 거래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겠지만은 타이밍을 좀 잘 잡고 매매한다면 해당 종목을 통해서 단기 스윙 충분하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역시나 높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TK케미칼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뭐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은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이 좀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핵심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원금 회복이 좀 절실하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선보이도록 하고 동시에 매매 비법,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종목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종목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까지 오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TK케미칼까지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화요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갭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해보면 갭 상승, 갭 하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특정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사실 뭐
주식은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어요. 길게 끌고 가는 중장기 매매 방식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어떤 매매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손쉽게 그러면서 확률도 대단히 높은 그런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오늘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갭상승, 갭하락을 이용한 단기 매매법,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빠르고 높은 수익을 내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의 아마 똑같은 생각이겠죠. 단기 매매는 사실 매매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변수도 많고. 근데 생각보다 또 단순합니다. 단기 매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좀 제가 제공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기법만으로 다양한 종목을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법에 맞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기법에 또 탄생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그 단타 매매법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 그리고 갭하락 필살기가 되겠습니다. 갭상승, 갭하락.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께서는 뭐 잘 알 거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 초보님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론적인 것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이 갭이라는 것은요, 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여 나타나는 그 차트상의 빈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화면이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그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 자체가 어제 종가로 시작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분명히 어제는 1,00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100원에 껑충 뛰어서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장 시작하자마자 가격 자체가 비싸게 형성돼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갭상승에 대한 빈 공간이다, 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갭상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갭이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이제 뒤집어서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면서 시작합니다. 9시 땡 치자마자 마이너스 5%, 10%로 이제 하락하면서 시작하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빈 공간이 또 갭하락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갭 상승이 좋은 거냐, 갭 하락이 좋은 거냐, 또는 나쁜 거냐라고 한다면 뭐가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고 또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 갭하락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은 큰 그림상으로 우리가 또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붕 뜨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저기 끝에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르시면 그냥 떨어지는가 보구나 싶은데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갭을 메꿔주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갭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쉽게 해서 부실공사입니다. 아파트를 한 층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을 제대로 메꾸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올리다가 와장창창 무너지겠죠?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갭이 발생한 상태로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훗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열심히 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 다음 화면. 자, 반대로 주가 자체가 붕 빠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주가 자체가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메꿔주로 갑니다.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뭐 차트가 좋아서 가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제 눈에 보이면 그런 종목들이 왜 가는지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갭을 메꿔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매매가 얼마나 쉬운지, 네, 그리고 동시에 수익 매매가 얼마나 또 단순한지 이제 눈으로 직접 경험을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서희건설을 보시게 되면은요, 주가라는 것은 이 규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뭐 상승폭, 하락폭도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도대체 저 자리에서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또 왜 올라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 보조 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입니다. 네, 보조적으로 활용을 할 뿐이지 그게 주가 될 수는 없거든요. 주는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해요. 주가 그리고 거래량. 여기는 이동평균선도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흔한 뭐 5이, 뭐 20, 뭐 60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캔들 그리고 거래량. 그렇죠? 이거 두 개만으로도 충분해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주가 자체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붕 뜨면서 상한가가 한 방 팍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주가 자체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잡았어요. 네, 근데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를 만들면서 갭이 발생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붕 뜨면서 시작하면서 이 공간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럼 주가 자체가 이제 저 공간을 메꿔주로 떨어져야 돼요. 이제 왜? 부실공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쭉 올라갔다가 뭐 살짝 눌림목 주고 가겠지? 해서 여기서 딱 잡아도 안 되는 거죠. 왜? 갭을 메꿔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렇죠? 저기 화살표 보이시죠? 파란색. 보시게 되면 이제 갭이 발생했단 말이죠. 갭, 공간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제 첫 번째 1차적으로 상승 갭을 메꿔줬어요.
주가를 쫙 빼면서 갭을 메꿔줬어요. 그렇죠? 이제는 메꿔줬기 때문에 튼튼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기 꼭대기가 또 부실공사가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자체가 다시 올라가 주면서 저기를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죠?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자, 그럼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주가 자체가.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갭이 발생했어요. 상승 갭. 그렇죠? 상승 갭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죠. 저기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식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차트를 많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곳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점에 가보면 그 증권 관련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하루에 50만 원, 뭐 단타 쳐서 하루에 50만 원 번다. 뭐 이런 뭐 기술적 분석 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기술적 분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동평균선, 뭐 골든 크로스라든지 뭐 쌍바닥이라든지 또는 뭐 엄청난 기법이다라고 하면서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또는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 안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책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또 저를 제외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기법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보조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자꾸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정답은 이 안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은 보이는 거고 모르면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알면은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또 수익도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최대주주 지분을 분석한다라든지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할 때 예능 프로, 드라마 잘 안 봐요. 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주식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식 채널로 이제 손이 돌아가더라고요. 주식 방송 많이 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최대주주 분석법, 뭐 최대주주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연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연봉 차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법들만 가지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면은 보이고 모르면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자, 이번에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놓고 딱 보면은 이게 왜 떨어지는지, 뭐 또 왜 저기서 또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 화면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네. 알면은 뭐라고요? 알면은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은 안 나오는 거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보세요. 주가 자체가 갭으로 상승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상한가가 봉의 길이가 짧아요. 장대양봉이 안 나왔고 갭 상승이 났다는 얘기죠.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주가 자체가 그로부터 주가 자체가 쫙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쫙 올라가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제 이거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뭐 이러면서 꼭대기에서 잡는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쭉, 그쵸? 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까지 쫙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종목을 잡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요, 갭을 보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뭐든지 매매라는 것은요,
이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당연시 봐야 되는 거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 시크릿 노트 진행하면서 첫 번째 시장 한 줄 평, 그리고 두 번째 뭐 그 특징주 얘기하고 또 이제 이 기법 강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보통 특징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를 단 한 번도 빼먹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쵸? 항상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재무제표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갭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차트를 볼 때 자연스럽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골든 크로스다,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다, 뭐 거래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쭉 빠졌단 말이죠. 쭉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 메꿔 줬구나 판단을 내리고 차트를 한번 싹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를.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갭이 발생했단 말이죠. 갭. 그렇죠? 갭이 발생됐으니 때가 되면 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거나 또는 특별하게 시장이 문제가 없거나, 그러니까 일단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저 위에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시장도 봐야 되는 거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는 거고 또 해당 기업의 또 악재성 재료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게 없다, 문제가 없다 싶으면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름의 능력껏, 그렇죠? 그 능력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잠시 후에 오픈하겠지만은 나름의 능력으로 바닥권에서 타이밍을 잡아내서 끌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저 갭을 메꾸러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갭 메꾸러 올라갔어요. 그렇죠? 다음 화면이요. 주가 자체가 이제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쫙 올라갔으니 이제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어설픈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상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쫙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상승행자로 가겠지. 근데 안 가고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그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갭. 주가 자체가 여기 딱 보면 갭 상승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떨어지고 나서 반등. 그렇죠? 갭 메꿔줬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이요. 자,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해요. 차트는요, 계속 보면은 보입니다. 주식 성공하고 싶으시면은요, 그냥 차트만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가는 가격을 뜻하는 거고, 비싼 거냐, 싼 거냐.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거래량은 이 돈의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속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차트를 보는 게 이게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딱 보면 저기에 갭이 있구나, 여기에 갭이 있구나, 이게 딱딱딱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확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잘 보이시겠지만은 차트를 또 크게 해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 자체가 이제 빵 하고 터져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어떤 패턴을 좋아하시냐면은 보면은 상승 N자 초기 패턴이 있죠. 한번 올라가요. 그쵸? 쭉 올라갑니다. 횡보. 요런 자리를 좋아해요. 그쵸? 그런 자리 좋죠. 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갭을 메꿔주지 않은, 그러니까 갭을 메꿔준 상태에서 상승 N자 패턴이 만들어주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처럼 주가 자체가 쫙 올라갔는데 이 갭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횡보를 쫙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갭을 메꿔주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떨어지는 또 과정에서 또 갭이 발생했어요. 네, 그럼 거기까지 또 올라갑니다. 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는 제가 이제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주가 자체가 이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있죠. 여기도 지금 현재 갭이 발생했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잖아요. 여기 요 자리. 그렇죠? 다시 떨어지죠. 갭 매크로.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재밌죠? 이동평균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슨 뭐 각종 보조지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을 가지고선 분석합니까? 요 캔들 하나. 그렇죠? 이동평균선 없어요. 캔들 하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뭐 보조지표 분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EM택이라는 종목이에요. EM택. 제가 오늘은 이 차트를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똑같은 거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처음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간 한 방송을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하면 상장돼 있는 종목들 일일이 쫙쫙쫙쫙쫙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충 그냥 요런 거 보세요. 네, 요런 거 갑니다. 요런 거 가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요런 패턴이 잘 갑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말씀드렸으면은 또 집중력 있게 또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쇠뇌를 시켜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화면 보세요.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보이죠? 그렇죠? 네. 뭐 끝났어요, 여러분들. 네. 내일부터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들어갑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이 들어갑니까? 그냥 요 차트만 가지고 요 공간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 확률적인 데이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동평균선, 뭐 보조 지표, 거래량, 수급 다양하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란 얘기죠. 핵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 뭐 이 보조 지표 가운데서도 뭐 MACD라는 것이 있고 파라볼릭이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MAC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MACD는 마이너스에서 이제 그 플러스 선으로 이제 바뀌는 첫 번째 자리가 일반적으로 매수 자리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좀 대입을 좀 시켜보면 어떤 거는 잘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시장이 떨어질 때는 당연히 다 안 맞죠.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장세였을 때 어떤 건 잘 맞고 어떤 건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무 보조지표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매수 시그널이 딱 떴다. 그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여기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예, 그럼 수익 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핵심은 시간 단축이에요. 네. 급등 맥점 필살기. 무슨 얘기냐? 주식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요. 누구나 성공 투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절대 돈 깨먹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주식은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패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빨리빨리. 저도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중장기 투자가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가장 쉽죠. 안 망하는 회사. 그냥 바닥에 사서 그냥 내비두면 갑니다. 때가 되면 막 수백 프로가 올라가죠. 그렇죠? 알면서도 투자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하죠. 왜?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단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간에 제대로 배워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타는 고급 기술이에요.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쉬운 게 중장기 투자죠. 그렇죠? 가장 쉬워요. 그 망할 리가 없죠. 안 망하는 거 그냥 바닥에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내비두면은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수백 프로 올라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매매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 이루온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저기 이제 보이시죠? 자, 다음 화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 자리예요. 주가 자체가 이제 파란색 화살표 지금 현재 아랫방향으로 돼 있죠. 개파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붕 빠지면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저 갭을 메꿔주로 주가가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기는 가는데 어디서 잡아야지 가장 효과적인지.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는 자리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자리.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매수 시그널 나왔어요. 거기서 사면 되는 거고. 또는 요 두 번째 자리. 공간이 비어져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로 바뀌는 자리. 요 자리에서 사면 되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살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저기 끝에 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 앞에서 매매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매수 딱 하자마자 뭐 수일 이후에 상한가 들어가고 상한가 들어갔으니 내비둬야죠. 추가 반등 나오면서 6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적당히 분할 이익 신호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단기 수익 매매.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내용들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화살표. 장 시작하자마자 붕 빠지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이죠. 네,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활용. 자, 그럼 이제 주가 자체가 저기까지는 간단 말이죠. 가요. 그런데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좀 거리가 좀 있는데요. 자,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여기서 종목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쭉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그쵸? 이왕이면.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딱 떠서 한번 1차 매수하고 여기서 딱 떠서 2차 매수하면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된 상태에서 40%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한 달 걸려서 40% 수익 내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2개월 걸려서 6개월 걸려서 3개월 수익 내는 거 아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죠? 한 달 걸릴 거, 보름 걸릴 거, 일주일 더 단축시키면 좋은 거죠. 여기서 딱 사면은 그냥 순식간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네, 어떤 그 땡땡땡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이 보조지표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이 기법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뭐 파라볼릭, 뭐 잘 아시다시피 MACD라든지 뭐 RSI 뭐 한두 개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기법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보니 그 중에서 이 기법이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보조 지표입니다. 아마 처음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조 지표 그리고 수치값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이 보조 지표와 수치값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알아야지 이런 수익이 단기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시간 단축이 또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좀 재미난 거 오늘 좀 공부하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그렇죠? 실전 투자 내용만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또 교육 강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해당 기법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갭 상승 그리고 갭 하락을 이용해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듣고 오셨는데요. 대표님, 이어지는 방송에선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자, 우선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갭 상승, 갭 하락을 이용한 매매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보조 지표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비법을 공개하고, 동시에 종목은 2,200개 계좌입니다. 그거 일일이 보고 있을 수 없어요. 단 1초 만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1초 검색식, 그거까지 제가 오늘 오픈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요, 아침 9시부터 마감까지 여러분들과 장중에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여러분들께 또 좋은 종목을 또 공개하려고 또 제가 준비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매매법에 필요한 보조 지표와 수치값 제시한다고 하시고요. 또 1초 만에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1초 검색식까지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